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58살로 이제껏 가정주부로 살며 자식들을 열심히 키운 평범한 사람입니다. 장성한 아들만 둘이 있고, 큰아들은 올해 28이고, 우리 작은아들은 25살로 지금 미국에서 공부 중이에요.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앞으로 어찌 살지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제가 살아왔던 시간은 되돌아보는 일이 더 많아졌는데요. 그래도 되돌아보자면 저는 참 곱게 인생을 잘 꾸려왔다는 생각을 하고 합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안락하게 살게 해준 우리 남편과 큰 속썩임 없이 건강하게 커준 아들 둘이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해도 굴곡 한 번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크건 작건 좋은 일도 있었지만 안 좋은 일도 살면서 당연히 있었어요. 최근에 큰일이라면 저는 울품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려다가 전부 없었던 일로 하는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요. 그 일을 겪으면서 세상은 돌고 돌며 다른 이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가슴에 못을 박으면 살면서 언젠가는 뒤돌아받는 게 세상 이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29이라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고 저에게 며느리감을 데려왔었네요. 같은 동갑내기라길래 어째 만났느냐니 아들 연애 시간을 두게 다니던 운동 모임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사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영특했던 아이입니다. 특별히 가르친 건 없었는데도 대학 교수인 제 아빠 머리를 타고난 건지 과학고를 나와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모처의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수련 중입니다. 다들 취업 준비로 바쁠 때 우리 아들은 또래보다 일찍 자리를 잡은 편이죠. 평생 저의 자랑이었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니 덜컥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말 내 품에서 떠나보내줄 때가 되었구나 싶었었는데요. 아들은 시원섭섭한 제 마음도 모르고 결혼 계획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마 순진하게 공부만 하다가 연애를 처음 하다 보니 당연히 결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저는 좀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자식이 결혼하겠다고 우기는 걸 누가 얘기했으니까. 선호야, 너 결혼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겠니? 아직 한참 좋을 테니까 여행도 다니고 데이트도 하고 더 사귀다가 하는 게 어떨까? 요즘 다들 결혼도 늦게 하는 마당에 너는 뭐가 그리 급한 거야? 결혼은 연애랑은 다른 거다. 아무리 좋아도 결혼은 신중해야지. 엄마, 저는 결혼할 사람, 연애할 사람 따로 생각하고 만나지는 못해요. 사귀는 사람이 좋으면 나이나 사귄 기간이 뭐가 중요해요. 서로 살아가면 결혼하는 거죠. 저는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사나랑 결혼할 거예요. 제가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고 살아야 엄마도 좋으실걸요? 장단점이 있는 거지. 뭐가 좋다고 엄마도 딱 잘라 말은 못하겠다. 엄마는 네가 너무 결혼을 서두르는 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어쨌든 집에 한번 데리고 와봐. 네가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다니 엄마 아빠도 얼굴 한번 봐야 할 거 아니니? 엄마도 보시면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상냥하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저랑 동갑이지만 훨씬 어른 같은 면이 있고요. 아참, 엄마, 저 엄마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들은 예비 며느리를 데려오기 전에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요, 선아가 대학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서 괜히 곤란하게 한욕 같은 거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부모님 하시는 일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선아 엄마는 작은 미우실 하시고요. 아버지는 은행 다니시다가 지금은 퇴직하시고 사업하신대요. 뭐 평범한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욕심만 안 부리시면 전혀 흠잡을 것도 없고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어디 그런 걸로 트집 잡을 사람으로 보이니?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지.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면 분명 좋은 여자일 거고, 부모님도 성실하고 좋은 분들이시겠지. 알았다. 나도 네 여자친구 굴라는 질문은 절대 안 하마. 신나서 결혼 계획을 아는 아들을 보며 기분이 묘했지만, 이제 성인인 아들의 삶은 엄마라는 이유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 역시 우리가 믿어주는 만큼 알아서 해왔던 아들인 만큼 선택을 존중해주자고 했었죠. 그렇게 해서 아들 녀석이 결혼하고 싶다는 예비 며느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우리 아들과 29 동갑내기로 직업은 필라테스 강사라고 하더군요. 운동하는 모임에서 만났다고 하더니만 직업도 그런 쪽이길래 신체와 정신은 건강한 아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생김새도 날씬하고 세련된 것이 꼭 TV 드라마 어디서 몇 번 본 것처럼 낯이 익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사나라고 해요. 사나 씨하고는 동갑이고요.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찾아뵈서 많이 놀라셨죠? 만나서 반가워. 이름이 사나라고? 우리 아들이 결혼을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나도 정신이 없구나. 그래도 기왕 마음 먹었으면 빨리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어쨌든 만나서 반가워요. 실은 저희 부모님도 사나씨 보기 전이라 아직은 걱정이 많으세요. 동갑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린 거 아니냐고 하시긴 해요. 그렇지만 아무 걱정 마세요. 저희 둘이 부모님들 걱정 안 하시게 잘할게요. 그래? 나도 아들 말만 듣고 걱정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만나고 보니 마음이 한결 놓이는구나. 그래도 걱정만 하는 것보다 얼굴을 한번 보고 나니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의대 다니면서 여자도 제대로 못 만나본 우리 아들이 푹 빠질만하다 싶었어요. 성격도 싹싹하고 말도 잘하는 것을 보니 어릴 때부터 사회생활을 한 짬바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역시 치가 나기 마련이죠. 아무튼 예비 며느리를 만나 둘이 결혼을 어찌할 생각인지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아들이 원하면 신혼집도 해줄 생각이었습니다만 아들이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얻어놓은 오피스텔이 살만하다며 굳이 옮기지 않고 계약 끝날 때까지 살겠다고 하더군요. 살림도 살면서 필요한 것들 차근차근 마련하겠다기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이렇듯 한의적으로 결혼을 많이 하는 추세라죠. 신혼집도 남자 쪽에서 해가기보다는 둘이 합쳐서 반반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예비 며느리 얼굴 보고 나서 그날은 어쩐지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아직 어린아이 같기만 한 아들이 벌써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랬나 봅니다. 그랬다가 문득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더군요. 남들이 보기에 아마 저는 무한팔자로 보일 겁니다. 대학교에서 남편의 의사인 첫째 아들, 미국 홍대에서 공부하는 둘째 아들까지 있으니 솔직히 말해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여럿이에요. 하지만 편안하기만 한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나름 평탄하게 살아왔다고는 하나 저 역시 몇 번의 인생 고비가 있었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중대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바로 결혼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 이제는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원래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사람과는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고 헤어지고 나서 지금의 남편을 선으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우리 나이 때는 열렬하게 서로 좋아서 결혼하기보다는 집 앞 맞춰 결혼하는 일이 많았죠. 나이가 30 넘기 전에 시집 보내야 한다며 집안에서 선을 보게 했고 급하게 결혼했으니까요. 아들을 보자니 급하게 결혼한 저의 예전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나도 저렇게 누군가를 많이 좋아했던 때가 있었는데 하고 말입니다.
벌써 30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 그때 제 나이가 20대 중반, 한 25쯤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친정집이 좀 살았던 저는 부모님 도움으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학원을 차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잠시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 때부터 사귀었던 선배가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많이 좋아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4살이 더 많았고 엎드려 나와 계속 사법시험에 도전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했고 집이 집안이라 구시원에 생활했는데 제가 반찬이며 구시원비며 많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늘 미안하고 고마워했습니다. 내가 올해는 꼭 합격해서 너희 부모님께 당당하게 결혼 허락해달라고 말씀드릴게. 그때까지만 참아줘. 만약 올해 또 떨어지면 나도 더 이상 시간 낭비 안 하고 바로 다른 길 찾아볼 거야. 일차라도 붙으면 좋겠는데 암튼 벌써부터 떨어져 걱정하지 말고 최선 다해봐.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1년에 더 못 기다리겠어? 지금은 로스쿨이 있고 사법시험이라는 게 없지만 예전에는 가난한 집에서 공부를 잘해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그야말로 개천에서 육났다는 말을 듣고 나던 시대였죠. 하지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던 시험이라 몇 년을 시험 준비로 허송세월하다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제가 만나던 사람도 5년째 되던 해에 끝내는 낙박만 하던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최고 공무원 시험으로 전향해 결국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이미 양가 모두 결혼한 사람으로 인사도 했고 당연히 그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26이 되던 해 결혼하자는 말을 기다리던 저에게 그 사람은 헤어지자는 말을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구시원에서 살던 시절 그 동네에 있던 미용실 여직원이랑 바람이 났더라고요. 아마 공무원 합격하고 나서 그년이 본격적으로 들이대면서 꼬셨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왜 그리 유기약한 존재일까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어도 다른 여자가 꼬시면 생각 없이 넘어가는 게 남자라는 두물이더군요. 제 남자친구도 예외는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분한 마음에 그년이 일하는 미용실로 쳐들어가서 머리채까지 잡아봤습니다. 물론 혼자 갈 용기가 없어서 친구를 대동해서 갔어요. 야 이년아, 어디 건드릴 게 없어서 남의 남자를 건드리냐? 배워먹은 거 없이 참박한 년, 내가 너 같은 거한테 내 남자를 빼앗길 것 같아?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년이 남의 남자 빼앗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게 뭐니? 당장 너 내 남자 포기해. 하지만 저같이 굵게 자란 여자는 어릴 때부터 사람 상대로 돈 벌려고 미운 일을 하던 그 여자와는 싸운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 이 미친년이 어디 남의 영업장에서 해방을 나. 자기도 못나서 남자를 못 지키고 빼앗긴 주제 창피하지가 않냐? 내가 일부러 꼬신 거 아니고 그 남자가 나 좋다고 실실거리고 쫓아다닌 거야. 알라면 똑바로 알고 내 머리채 잡을 게 아니라 네 남자 단속부터 잘 알아 이거야. 순간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거울 속에 추한 내 모습을 보자니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치욕스럽더라고요. 상간녀는 그 와중에 저에게 구레구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미용실 손님들의 구경거리가 된 지는 오래였고요. 네가 직접 선택하라고 해. 그 남자가 누구를 선택할지 남자는 다르지도 못하는 년이고 결혼? 그 남자는 네가 옆에서 도와준 게 미안해서 헤어지자는 말 못하고 있는 거야. 결혼은 나랑 하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상간녀에게 모욕을 당한 그날 남자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은 몇 년을 헌신한 그 남자와는 헤어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그녀는 저와 난리를 친 날 이후 남의 남자 낚아챘다고 소문이 다 나서 다른 동네로 도망갔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여자와 바람이 난 사람과 결혼을 다시 고려할 수는 없었어요. 상처가 꽤 컸던 저는 한동안 두문불출했습니다. 그러게 몇 달째 부모님의 성화로 선자리에 몇 번 나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불타는 사랑은 없었지만 대학 교수라는 안정된 직업과 비슷한 가정환경,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눈에 딱 보이길래 1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큰 아들을 낳았고요. 남편은 참 성실하고 가정이 충실했어요. 저도 덕분에 육아 열심히 하며 남편 내조에 힘쓰고 지금까지 가정을 이끌고 왔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아껴주고 우리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는 남편을 저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고요. 30년 전 결혼까지 생각하던 사람이 파혼한 이유가 참 대단했죠. 어쨌든 그 일이 생각이 나면서 아들이 결혼 준비하는 게 자꾸 예전의 저의 모습과 우버릇되며 마음이 복잡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얼마 후 아들이 예비 며느리 집에 정식으로 인사하고 난 후 상견례 날을 잡았습니다. 결혼은 양가 얼굴 보기 전에 대충 시기만 맞춰 놓았어요. 아들이 아무래도 많이 바쁘다 보니 레지던트 3년차 마무리하고 이듬해 부모를 잡고 싶어 하더군요. 상견례 하고 나서 결혼까지 기간이 여유롭긴 해도 바쁜 아들이 이런저런 준비하려면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예비 며느리 집안에서는 거의 겸사났다는 수준으로 자기를 반겼다고 하더군요. 사실 의사 사비를 보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보통은 바쁘다 보니 같은 의사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들이 하는 말이 예비 며느리 부모님은 의사 사위 분담에 좋아하기도 했지만 걱정도 많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선아 부모님이 왜 자꾸 걱정하시나 했는데 아마 엄마가 의사 아들 장가 보내면서 유세 부릴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의사한테 시집 오는데 요새 세게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진심으로 물어보시던데 내가 우리 부모님은 전혀 그런 거 바라지 않으신다고 몇 번을 말하고 왔는지 몰라요. 아이고 참 별 걱정을 다 하시는구나. 걱정 안 하시게 잘 말씀드렸니? 그럼요. 실제로 만나보면 엄마랑 아버지가 좋은 분들이시라는 거 아시겠죠? 암튼 엄마, 저 결혼 반대하지 않고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 참 빨리도 말하는구나. 결혼 준비는 알아서 한다 그랬지? 엄마가 참견 안 할 테니까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꼭 얘기해. 아무리 좋은 사이라고 해도 막상 결혼 준비하면 싸울 일도 생기는 법이니까 서로 양보하면서 잘 상의해서 해결하고. 알았어요, 엄마. 저도 엄마 걱정하실까봐 말은 안 하긴 했는데 의견 충돌이야 당연히 있었죠. 현명하게 대화로 해결할게요. 원래 결혼하면 다들 많이 싸운다고 들었던데요. 그래도 웬만하면 싸우지 마. 좋게 대화로 해결해라. 아들이 말하는 거 보면서 아마 그 둘은 문제가 생겨도 현명하게 해결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약속한 상견례 날이 다가왔는데요. 우리 가족은 미국에 있는 둘째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어서 세 식구만 자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쪽은 딸만 둘이고 가족이 넷이라고 하더군요. 긴장된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서는데 어찌나 떨리던죠. 우리가 10분 정도 일찍 도착했음에도 사돈댁에서는 미리부터 와 있어서 일단 인사부터 했습니다. 아들이 우리 가족을 먼저 그들에게 소개했고 저는 긴장돼서 그랬는지 사돈들 분들 얼굴도 마주보지 못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며느리 부모님도 인사를 하셨죠. 사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부족함 없는 우리 딸을 이렇게나 예뻐해 주시고 며느리를 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깥 사돈의 목소리를 듣고 안사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라 고개를 들고 안사돈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냥 제가 들어본 목소리였기 때문이었죠.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과 목소리가 있는데 저한테는 그 목소리가 그랬습니다. 저도 모르게 놀란 눈을 하고 다시 안사돈의 얼굴을 보니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저도 놀랐지만 안사돈은 저보다도 더 놀란 토끼 눈이 되더군요. 서로 누구인지 알아보는 듯 했지만 차마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춥다지만 하필 이런 인연으로 그 여자를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30년 전 제가 좋아했던 남자를 빼앗고 저를 질투하며 파혼시켰던 바로 그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키가 탔지만 자식이 뭔지 얼굴이 차갑게 굳어버린 저는 그 다음부터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 보니 내가 좋아하던 남자를 빼앗아 놓고 결혼까지 하고 잘 살 줄 알았건만 결혼은 엉뚱한 남자랑 했더군요. 예비 며느리 아빠는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더니만 결국 두 사람도 맺어지지 못했구나 생각하니 30년 세월이 지났어도 은근히 통쾌함이 밀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그 여자가 더욱 가시방석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자리를 잠시 피해 있고 싶은 생각에 잠실 얘기들 나누시라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이 결혼을 어찌해야 하나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예비 안사돈, 그러니까 그년이 탕후스런 얼굴로 들어서더군요. 그러더니 여전히 뻔뻔한 목소리로 한다는 말이 참 기가 막혔네요. 저기, 혹시 나 기억하죠?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나 알아보는 거 보니까 확실해요. 악연도 2년은 2년인가 보네요. 어쩜 이런 곳에서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죠? 2년은 무슨, 어디다가 2년이란 말을 갖다 붙이니? 나 어쩔 거니? 우리가 서로 사돈지간으로 지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굳이 갑을 관계로 정의하자면 제가 갑이고 그년이 을인 상황이었죠. 지은재가 있는 그년은 저에게 존대를 했지만 저는 존대도 하기 싫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의 엄마가 저 여자랍니까? 그 여자는 참 뻔뻔하게도 아무리 예전에 저에게 잘못한 게 있어도 의사 사위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던가 봅니다. 저에게 낮은 자세로 존대를 하며 부탁을 하더군요. 이미 30년이나 지난 일이에요. 지금 내가 사과한다고 그쪽 마음이 풀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자식들 일이잖아요. 우리 티내지 맙시다. 애들 앞에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사이라는 거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사람 사이의 일을 아는 사람이라 네가 하는 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럼 30년 전 일이니 모른 척하고 사돈지간으로 지내자 이거니? 그럼 어쩌겠나요? 이미 애들은 좋아 죽는다잖아요. 내가 그쪽 남자 뺏은 건 잘못이지만 나 봐요. 결국 나도 그 남자랑 결혼은 못했다니까요. 그 집에서는 나같이 남의 머리나 만지는 여자는 죽어도 며느리를 못 본다고 반대를 하더만요. 어쨌든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애들 생각해서 잊어버리고 좋게 좋게 넘어갑시다. 나쁜 인연이었지만 좋게 생각하시자고요. 글쎄, 난 좋게 넘어가지지가 않을 것 같다. 일단 오늘은 모른 척 해줄게. 하지만 나는 도저히 내 아들을 너한테 사위로는 못 주겠어. 하지만 계속 화장실에서 입씨름을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일단 감정을 추스르고 계속 상견례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예비 며느리 부모는 결혼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려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내년 봄에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날은 언제가 좋겠습니까? 혹시 저희 쪽에서 나를 몇 개 정해 보내드려도 될까요?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럼 그렇게 하실까요? 일단 우리 아들 일정에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나머지 준비는 애들이 알아서 한다니까 우리는 그저 도와달라는 것만 해줄 생각입니다. 제가 대꾸를 하지 않자 남편이 눈치를 살피더니만 어색하게 웃으며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과 우리 아들은 이런 속사정을 알 리가 없으니 저의 미미한 태도를 보고 단언했을 겁니다. 그 집 아빠는 또 무슨 죄겠습니까? 보아하니 자기 부인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당연히 모르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예비 며느리 생김새를 다시 찬찬히 살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예뻐 보였는데 다시 찬찬히 살피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이래서였구나 싶더군요. 그 아이는 자기 엄마를 닮았더군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를 쳐다보는데 순간 묘한 느낌이 들더군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는 것이 그 아이를 어디서 봤다 싶은 느낌은 제 엄마를 닮아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두툼한 갈매기 입술, 둥그런 얼굴이요. 그리고 곱슬이 심한 머리카락과 살짝 누런 눈의 피부색. 전체적인 느낌이 익숙하다 싶었는데 어쩐지 제가 예전에 결혼까지 할 뻔했다가 파혼한 그 사람과 닮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스치고 후 다시 아들 여자친구 얼굴을 보니 아무리 봐도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둔갑이라는 건 그년도 나와 같은 해에 아이를 낳은 거고 그럼 적어도 저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다는 건데 그년도 나만큼이나 참 서둘러서 결혼했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예비 며느리 얼굴을 보는데 자꾸만 30년 전 저와 파혼한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한번 떠오르기 시작한 이상한 의심은 점점 커지기만 하고 그날 상견례를 어찌 마무리했는지 저는 아직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들은 상견례하면서 저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엄마, 아까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장인어른이 뭐 물어보시면 대답도 안 하시고 장모님도 계속 엄마 눈치만 보시던데 엄마 설마 저 의사 아들이라고 유세 부리신 거 아니죠?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너는 엄마를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니? 선우야, 엄마 말 잘 들어? 엄마는 네 결혼 말릴 생각 없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말 못할 사정이 있으니 잠시만 결혼 준비하는 거 멈추고 기다려줘. 엄마가 확인을 꼭 해봐야 하는 게 있어서 그래. 도대체 그게 뭔데요? 알았어요. 엄마, 아까 선아가 전화해서 엄마 왜 그렇게 무리하셨냐고 난리쳐서 저도 잠시 화가 났었어요. 암튼 엄마 말 믿고 저도 조금 기다려볼게요. 대신 무슨 일인지 꼭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래. 대신 엄마가 어려운 부탁 하나만 하자. 아들, 대신 나중에 엄마가 얘기할 때까지 이유는 묻지 말아줘. 저는 아들에게 혹시 여자친구의 머리카락 몇 가닥만 몰래 가져오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은 의아해하면서도 며칠 머리카락을 몇 가닥 가져다 주더군요. 대체 왜 이게 필요하냐며 아들이 이유를 물었지만 나중에 말해주겠다고 둘러대고 나서 저는 바로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로서는 아들이 아니었다면 절대 다시 찾을 일이 없던 사람을 찾는 일이었어요. 바로 30년 전 저와 파혼한 그 남자를 찾기로 한 저는 흥신소 도움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고작 그 사람 이름과 생년월일, 다녔던 직장, 그리고 예전에 그 사람이 살던 동네 구시원 주소가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구시원이었던 그 집은 개발로 다 헐리고 아파트가 들어섰으니 사실 쓸모없는 정보일 뿐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졌는지 그 정도 정보만 있어도 흥신소에서는 사람 찾는데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람을 수소문한 지 채 2주가 안 되었을 무렵 저는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제가 찾는 사람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요즘 같으면 사람 찾는데 일주일도 안 걸리는데 이번엔 진짜 힘들게 찾았네요. 서울 살던 양반이 어째 강원도까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찾았습니다. 저는 정말 어렵게 예전 그 사람의 연락처와 사는 곳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더군요. 몇 번을 전화번호를 누르고 끊다고 하다가 결국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더 미룰 수가 없는 일이었죠. 저는 결국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 30년 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신호음이 가고 마침내 전화기 넘어 익숙한 듯 낯선 목소리가 울리더군요.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저는 잠시 대답을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여보세요? 장재선 씨. 나 정욱이에요. 혹시 나 기억하세요? 그러자 잠시 정적이 흐르더군요. 당연히 저를 물을 리가 없었죠. 그래. 정욱이구나. 이게 대체 몇 년 만이냐? 네가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나는 너한테 사과도 제대로 못했는데 혹시 지금 연락한 이유라도 있는 거니? 30년 전 일을 사과받을 생각도 없고 궁금해서 전화한 것도 아니에요. 다시 앞날이 걸린 일이라 급히 수소문해서 연락했어요. 돌려 말 안 할게요. 만나서 그 얘기할 게 있는데 내가 갈 테니 시간 좀 내줘요. 자신 일이라니? 너랑 내가 다시 문제로 엮일 일이 뭐가 있다 그래? 그 사람은 망설이다가 제가 중요한 문제라니 결국 시간을 내기로 했습니다. 살면서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우리 둘은 그렇게 30년 만에 얼굴을 마주했네요. 세월이 참 무섭긴 하더군요. 아마 길에서 마주쳤다면 서로 한참을 못 알아봤을 정도로 늙어버린 서로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과 해우를 나눌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앞뒤 사정 묻지 않고 직접적으로 궁금한 걸 물었습니다. 왜 나를 배신해놓고 바나나 년이랑 결혼하지 않은 건지, 둘은 언제, 왜 헤어졌고, 그녀는 언제 결혼을 한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예전 일을 지금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나를 배신까지 해놓고 그 여자랑은 도대체 왜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 물음에 그 사람이 한숨을 쉬더니만 내 평생 가장 큰 실수가 너랑 헤어진 일이었어. 지난 일이지만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도 사실 부족하지. 네가 나한테 어찌했는지 아는데 내가 나쁜 놈이야. 근데 나도 벌받긴 했어.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글쎄 사실은 그 여자가 나랑 1년 넘게 만나면서도 또 다른 남자도 양다리를 거치고 있더라고. 그러더니만 나보다 두 건 좋고 돈 잘 버는 그 남자한테 결국 가버리더라. 그러더니 몇 달 만에 결혼까지 하더라고. 참나. 그날로 나는 다 줬고 고향으로 온 거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려고. 자투 지정을 들어보니 예상은 했지만 참 한단하더군요. 대단한 여자다 싶었습니다. 멀쩡한 커플을 갈라놓고 그 와중에 또 저울질하듯 다른 남자를 만나다뇨. 아마도 그 남자가 지나만 상견례 분 박하사돈이었겠죠. 저는 그때 미심쩍게 생각하던 것을 털어놨습니다. 상견례 때 하필 그 여자를 예비사단으로 만난 이야기와 네 아들이 태연 예비 며느리는 아무리 봐도 그 집 아빠가 아니라 선배를 닮은 것 같아 찜찜하다고 했어요. 날짜를 대충 따져보니 그 여자와 헤어진 시기와 결혼 소식을 들은 시기가 너무 가까웠고 뭔가 이상하더군요. 저는 더 미루지 않고 본론을 말했습니다. 내가 의심하는 건 그 여자 딸이 아무래도 정재선 씨 당신 딸 같다는 거야. 확실한 건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만나자고 했어요. 요즘은 일주일이면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나 좀 도와줘요. 그 사람은 저의 말을 듣더니만 고민도 하지 않고 저에게 머리카락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걸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저는 사람의 머리카락 샘플과 아들에게 건네받은 예비 며느리의 머리카락 샘플로 저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눈썰미와 척이란 게 참 무섭긴 한가 봅니다. 일주일 후 나온 검사 결과에서 그 두 사람은 99.9% 친자가 맞다고 나오더군요. 검사 결과지 받아들고 얼마나 손이 덜덜 떨리던지 세상의 모든 상간녀들은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못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들의 결혼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바꿨었던 연락처를 알아낸 저는 조용히 검사 결과지 사진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한 글과 상견례 당시 화장실에서 그 여자와 한 대화를 누구만 늑지파에도 함께 전송했어요. 늑지파에서 그 여자는 자기 입으로 30년 전 저와 결혼한 남자를 빼앗았다는 말을 술술하고 있었죠. 저는 우리 아들 댁에 따님과 결혼 무시킵니다. 아무리 이해심이 많아도 파혼한 사람의 친딸을 며느리로 맞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웃긴 게 뭐냐면요. 바깥사돈 될 뻔한 그 양반은 엄청난 진실에 충격을 받았는지 저에게 전화를 바로 걸어오더니만 한 번 더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대체 무슨 말인가요? 우리 집사람이 사돈 뜯고 30년 전 결혼한 사람이랑 바람을 피웠다 이겁니까? 근데 우리 딸이 제 친자가 아니라면 저랑 만나면서도 다른 남자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네요. 기가 막히네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필 저도 우영이고 우리 딸도 우영이라 저는 제 딸을 뼛속같이 믿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뭘 어쩌면 좋나요? 글쎄요. 이혼을 하시든지 알아서 하셔야죠. 일단 저는 진실을 전부 얘기했으니까요. 나머지는 각자의 몫이라 생각하고 알아서 해결했으면 하네요. 그날 제가 모든 사실을 그 집 남편에게 전하고 나서 엄청난 후폭풍이 닥쳤습니다. 일단 그 집이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하긴 아무리 세월이 지났다지만 자기 딸인 줄만 알았던 아이가 다른 놈 딸이란 걸 알고 어느 누가 제정신이겠습니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집안이 쑥대밭이 됐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30년 전 상간녀에게 치욕을 당하고 나서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늘 상처로 남아있었는데 비로소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이렇게 운졸한 존재인가 봅니다.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일임에도 고소하고 통쾌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후 그동안 결혼하게 되면 늘 둘도 보이던 아들놈이 계속 죽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제가 묻기도 전에 아들이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 결혼한 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엄마 말대로 제가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것 같아서요. 실은 선아 부모님이 갑자기 이혼을 하신대요. 근데 선아도 저한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네요. 근데 이유를 엄마한테 물어보라는데요. 엄마, 제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거 맞죠? 아들, 지금부터 엄마가 해주는 말 잘 들어. 엄마는 사실 이 결혼 반대야. 그 이유는 너도 엄마 말 들어보면 이해할 거다. 저는 그동안의 일을 아들에게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 얘기는 아들에게 털어놓는 것이 민망하긴 했습니다만 아들도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알아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는 복잡한 얼굴이 되더군요. 얼마 전 사랑에 눈 멀어 결혼을 급하게 추진하던 아들이라면 분명 엄마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도 상관없다고 결혼하겠다고 우길 수도 있겠다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우리 아들은 그 정도로 천재분간에 못하는 아이는 아니더군요. 엄마, 이제 알겠네요. 그래서 선아 부모님도 이혼하신다는 거구나. 그럼 선아는 예전에 엄마가 결혼할 뻔했던 사람 친딸이라는 거죠? 그래. 믿을 수 없겠지만 이런 일이 있구나.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며느리로 들이는 건 어려운 일이야. 혹시 엄마 마음 이해해 줄 수 있겠니? 걱정 마세요, 엄마. 이미 상견례 날 이후부터 우리도 매일 싸우고 피걱거리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말 안 한 것도 많고요. 근데 이런 이유라면 제가 어찌 결혼하겠다고 우기겠어요.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인데 저도 엄마랑 아빠 축복받고 싶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 없이 결혼하고 싶어요. 고맙게도 아들은 만나던 아이와 시간을 갖고 거리를 두겠다 했습니다. 그냥이 엄마 때문에 마음에 두었던 여자를 포기하는 건가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제가 모르는 남녀 사이 일이 둘에게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결혼 날짜를 잡긴 했지만 딱히 돈 들어간 게 없었으니 그쯤에서 아들은 파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친자 검사 결과를 약속대로 예전 파혼했던 그 사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한 듯 했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일을 벌여놓은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이었죠. 아들은 둘 사이 문제는 알아서 하겠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만 문제는 얼마부터 생겼습니다. 저는 조용하게 파혼하고 넘어가고 싶었건만 그 여자는 아마 굉장히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딸을 의사에게 시집 보내는 것도 틀렸고 평생 속일 수 있을 줄만 알았던 남편에게 엄청난 기밀을 저로 인해 들키고 이혼까지 당했으니까요. 우리 집 주소는 아마 자기 딸에게 들었는지 이런 시간에 저 혼자 있을 때 느닷없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더군요. 황당했던 저는 무슨 말인지 드러나 보려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몇 달 만에 본 그 여자는 상견례 때와는 달리 추리한 행색에 몇 달 새 마음고생을 했는지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우니? 이제 다 끝난 일 아닌가? 무슨 할 말 있다고 온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30년 전 일 가지고 남의 인생 이렇게 망쳐놔? 네가 뭔데 나를 이혼시켜? 우리 딸 인생을 왜 망치는 건데? 설마 아직까지 남자 뺏긴 게 억울한 거니? 잘 들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아마 살면서 아무도 너한테 말을 안 해줘서 몰랐겠지만 너 같은 여자를 두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야. 너는 남의 남자 빼앗은 것도 잘못인 줄 모르더니 남의 자식을 품고 엉뚱한 남자랑 결혼해서 친자식 아니라는 거 속인 게 얼마나 엄청난 잘못인 줄 모르는 거니?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있는 줄 알아? 지금이라도 네가 저지른 잘못 전부 사죄하고 책값을 치러라. 네 자식은 무슨 죄니? 네가 지은 고스란히 자식한테 가는 거야. 나는 더 할 말 없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저는 그 여자를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울음장을 놨어요. 아마 그 연도 마지막 발악을 한 거라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 그날 이후로 다시는 제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로 전혀 그 집안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이혼했다고 한 것만 알아요. 그 집 딸이랑 나와 산다고 들은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은 만나던 그 아이와는 완전히 정리했고요. 지금까지 병원에서 바쁘게 일을 치어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말은 안 하지만 아마 본인도 마음고생을 했겠죠. 그래도 엄마의 곤란한 입장을 이해해줘서 고맙고 좀 미안하네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어도 인연이라면 결혼했겠지만 자기는 결혼할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니 저도 아들에게 말을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떠세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세상 돌고 돈다는 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면 두들려 받는다는 말이 절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겠죠? 저는 그 말을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서 지금은 더욱더 사람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된답니다. 악연을 쌓지 않으려 노력하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게 저의 목표가 되었죠. 30년 전에 악연을 그렇게 정리했으니 이제는 우리 아들들에게 그런 일 없기를 바라뿐입니다. 그저 좋은 인연을 만나 언젠가는 좋은 가정을 꾸릴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흰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자분들은 악연보다는 늘 선연만 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